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장 의원님 어제 바쁘셨겠습니다. 네. 예,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168표의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상황이에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 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상황이 이제 워낙에 심각한 수준의 외교 참사이기 때문에 이건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 인적 쇄신이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쇄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의 이제 이 시스템적인 문제, 이 외교 라인 전체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국회는 그런 경우에 이제 발동할 수 있는 것이 해임 건의안이고, 저희는 지금의 상황이 이 인적 쇄신을 통한 외교 라인 전반에 대한 물갈이를 하고 그 이후에 뭐 IRA법이나 이런 그 여러 가지 구체적인 외교 현안들을 정말 좀 제대로 이 해결하고 대응할 수 있는 팀을 갖추어라라는 요구를 한 거죠. 예, 인적 쇄신을 시작하고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라. 이제 이런 신호탄을 쏜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단체로 퇴장을 했잖아요.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요, 여야가 지금 쓸데없이 근육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육 자랑이다. 예, 뭐 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면서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좀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는 것도 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고 하고, 뭐 48초 회담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은 현지 사정을 반영하지 못한 거잖아요. 영국의 교통 사정이라든지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좀 이해했더라면 이게 참사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또 어제 해리스 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국무총리께서 일본에 가셨을 때 기시다 총리와 그 만남에서 기시다 총리께서 그 한일 관계에 개선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직접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외교 참사였다라면 양국의 어떤 그 책임 있는 분들께서 이렇게 표현을 안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민주당에 지금 본인들이 지금 굉장히 벌크업돼 있다고 힘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민생을 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에 좀 사실 신경 써. 그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나 미국 미국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사실 훨씬 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건 오히려 이런 이 외교적인 문제들을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일으키면서 그거에 대한 보이지 않는 국익 훼손이 발생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거고, 실제로 시장은 오히려 되게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이 대미 순방 이후로 이 환율도 사실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오히려 주가는 더 내려가고, 이건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순방이 경제적인, 특히나 외교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에서 완전한 실패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과 환율시장과 여러 이 경제 주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는 게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고요. 예. 지금 대통령 순방이 경제 주체들에게 불안감을 더 높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도 해주셨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정의당에서 어제 표결에 불참했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왕자 대신에 매맞는 아이의 지금 외교부 장관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에 대해서 항의해야 될 걸 왜 외교부 장관에게 항의하냐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러니까 외교 라인이라고 하는 게 외교부 장관도 있고, 물론 이제 대통령부터 있습니다. 이 대통령, 외교부 장관, 뭐 안보실장, 안보실 차장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외교 라인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의 문제의 심각성을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게 꼭 박진 외교부 장관만 문제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박진 외교부 장관도 문제고 당연히 외교부의 수장이니까. 이 지금의 이제 안보실이나 이런 전체적인 대통령실의 시스템도 실제로 이런 중요한 외교 문제를 대응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대통령의 아주 진솔한 이 사과와 다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는 일단은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가능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이 정의당도 사실 이런 어떤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공감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일이다. 예, 하태경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을 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느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그 외교 문제가 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 환율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거는 국제적인 위기, 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것이지 한국의 어떤 외교 상황으로 인해서 뭐 환율이라든지 뭐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것은 영향을 받겠지만 뭐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동의할 수 없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정의당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었더라면 장혜영 의원이라든지 정의당 의원들이 직접 참여해가지고 해임 건의안에 표결에 참석했겠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왜 박진 장관의 문제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대통령의 비서거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다수가 대통령께서 여기서 좀 부적절했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또 다른 문제거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을 해임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봤을 때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굉장히 무리한다라고 느낄 것 같고요. 예. 글쎄요, 저는 대통령께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고 또 그렇게 쓰실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거부를 하신다면 민주당의 다음 스텝은 저는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소추할 건지 아니면 더 세게 나와야 할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양상이 여야가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 그 지난번에 연설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민주당이 말하는 잘하기 경쟁입니까? 저는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의식의 결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은 본인이 해놓은 이 비속어와 이거에 대한 잘못된 대응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진짜로 이 민주당, 저희 당이 그 고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의 국익 훼손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문제와 위기 속에서 이런 국익 훼손 상황을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의 체제로 가능하냐? 이거는 시스템 개편, 완전한 인적 쇄신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거에 예. 대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이제 기사에서도 나온 내용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것으로 이제 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해임 건의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국민들도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국정감사도 있고 저희가 국회에서 구체적인 지금의 이제 이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지금의 외교 라인과 외교적인 어떤 실수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야기하고 개선책을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그냥 해임 건의안 이 통과시키고 끝난다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상한 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정말 지금의 여러 IRA법이든 여러 이제 대외적인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합리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면 그게 이제 국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외교 현안과 저는 관련해서 이제 어떤 대책을 세울지 이 부분을 이제 민주당이 신경 쓰겠다 이런 네.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예. 좀 의원님께 궁금한 게 만약에 대통령께서 거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그 다음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건지 어떤 전략을 내세울 건지가 좀 궁금해요.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해임 건의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대통령의 판단의 영역이긴 해요. 근데 그 대통령의 판단의 영역은 사실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해임 건의안을 발의할 만큼 이 인적 쇄신에 대한 그 필요성이 강하구나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냥 오기인 거죠.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진 이 장관조차 예전에 대변인 시절에 이거는 어떤 헌법 정신에 대한 뭐 저항이다, 무슨 변종 독재다 이런 식으로 아주 과거에 비판한 적도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책임 있게 지금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이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인 쇼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지금 해임 건의안을 발동한 거잖아요. 발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이 당연히 이게 힘 자랑하는 거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민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께 해임 건의 발의했습니다. 굉장히 봐주세요.
박진 외교부 장관 쇄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모든 것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비춰져서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해임 건의를 발의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통령께 사과를 요구하시고 그다음 뭐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지. 저희가 사과를 요구했죠. 근데 사과를 하면 이 해임 건의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도 했죠. 근데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 사과할 의사가 전혀 없다. 어떠한 인적 쇄신도 없다라는 명확한 의사와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정말 어떠한 사과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떠한 반성도 필요 없다고 보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의 전혀 이 반성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정치적인 행위와 말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감 표명이라든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대처하는 방안도 강대강으로 힘자랑으로 가는 것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그럼 거죠. 유감 표명을 아예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무엇을 할까요? 인적쇄신 요구를 그쳐야 이재명 되나요? 대표께서 엊그제 연설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못하는지 반사이익을 노리지 말자라고 분명히 천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말장난을 하신 것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저는. 예. 그러면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제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그 다음 스텝이 뭐냐? 예. 다음 스텝이 아까 뭐 우리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저희는 이제 거짓말 특위도 만들어서 구체적인 외교 실책에 대한 점검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하나 있을 거고 또 이제 국회 외통위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전체 국회가 다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적하고 대선책을 마련하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이제 국회 차원의 일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국정감사 이후에 저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병행해 나가면서 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예상을 해보면 이제 대통령이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에서 이게 국회에서 의결한 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또 여야 간의 또 대치 전국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그냥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지금 강대강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은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설사 여기에 대해서 뭐 비속어 논란이라든지 본인께서 이제 표현을 안 하셨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국민 통합을 위해서 좀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여야의 정쟁을 종지부짓는 일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대통령실의 이제 발언을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비속어 관련해서는 기억 잘 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모든 것이 불분명한데 이거를 그러면은 확인을 하고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유감 표명으로 이어질지 네네. 그러지 않을 거라는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이거 유감 표명을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뭐 민주당이 힘자랑하는데 저희도 계속해서 힘자랑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입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져주시고 이러한 것이 국민들이 마음을 사는 것, 국민들이 바라는 여당의 모습 아닐까에 대한 생각도 있고요. 여당은 국가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사퇴 권고안을 국민의힘이 내겠다는 거잖아요. 예, 또 다른 충돌이 있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논란에서 지금 보면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인 발언은 자제를 하면서 민생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의 발언 이게 27일에 있었던 건데 좀 뒤늦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그 발언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냐 이제 물었더니 현장에서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후에 나온 발언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 분들이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어린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그랬더니 6개월부터 온다 이런 설명을 듣고 6개월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이제 이런 답변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당황스러웠죠. 뭐 저희가 무슨 이 설화 속의 인물도 아니고 이 6개월을 걸어 다닌다는 게
사실 워낙 이상한 말씀이셔서 그러니까 걱정이 사실 더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요? 진짜로 이 보육 정책이든 보육 현장이든 아니면 실제로 이 젊은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이런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제 그런 걱정 속에서 실제로 왜 가셨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국민 삶의 어려움 아니면 여기에서 일하시는 이런 보육교사들이나 아니면 이 뭔가 여기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네. 공감 속에서 사실 우리가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보육 상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혀 이해나 공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무슨 쇼한다 뭐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가니까 이런 또 어떤 의미의 사고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현장에서 부모 급여나 그리고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을 두고 현장 가는데 준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댓글을 좀 살펴봤더니 그런 네. 얘기도 있었고요. 아 그러면 이거 공약도 관련해서 공약도 있었는데 잘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를 전하는 네. 목소리도 있었고요. 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가셨지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실 때 대통령께서 조금 이해를 구한다면 아무래도 아이를 키워보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부족할 수 있지만 가신다고 하셨더라면 조금 더 준비하고 가셨더라면 사전에 인지하고 가셨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예. 다만 뭐 의원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겠지만 저희 대통령께서 학습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시거든요. 아마 여기 가셔서 현 상황이나 이런 것을 실태를 다 보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험을 직접 보고 느끼셨고 또 처우라든지 영유아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느끼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 용산으로 돌아가셔서 관계 장관이나 실무자들과 회의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은 정책을 내는데 좀 밑거름이나 이런 것이 경험으로 되게 작용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네요. 학습 능력이 그렇게 좋으신 느낌은 아니네요. 지금의 실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실언 속에서 그러면 정말로 진중한 태도로 공감하는 태도로 일종의 태도 변경이 가장 중요한 이 학습 능력이고 학습의 태도다라는 예. 좀 충언을 드리고 싶네요. 예. 네. 한편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간 거니까 잘 모르던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자리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돌아다녀요. 우리 이 ENG 카메라들이 쫓아다니지 않을 뿐이지. 근데 저희가 가면 솔직히 뭐 아나바다가 뭐예요? 막 이런 거 묻지는 않고요. 아, 뭐가 좀 어렵습니까? 요즘에 이번에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대책이나 이런 보완 방안을 우리 나름으로는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아, 더 어려운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묻는다는 건 어려움과 지금 어떤 그 당사자들이 이 제도나 대책에 대한 태도, 뭐 어떤 그 예상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질문이지. 사실 지금 6개월이면 걸어다니까 이거는 사실은 현장을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정책에 아마 대한 좀 이해나 대통령께서 예, 그 말씀하신 내용 뭐 저는 이해하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조금 그 자리를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스타일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아나바다가요? 아니 그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6개월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대통령께서도 뭐 늘 말씀하시지만 관련해서 그 사안을 직접 보고 느끼셨기 때문에 아마 여기 대해서는 왜 그러니까 가셨을지라고 진짜 제대로 그러니까, 보고 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발. 오히려 제발 이번 공감하셨으면 논란을 좋겠어요. 계기로 예, 이런 현안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현장 가기 전에 공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예, 이런 생각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발언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인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장으로 인선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제 지명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평가를 해보신다면. 이제 좀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그 이조 장관 전 박순애 장관이 이 교육 정책에 대한 전문성도 전혀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겪으면서 사실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고는 많이 치시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인재풀이 없냐? 어떻게 이 국가 정말 중대사 국가 대개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냐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낸 후보자가 MB 정부의 특히나 아주 시장주의적인 교육 정책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이조 장관을 재활용한다는 게 저는 너무 정말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나? 아니면 사람이 없는 건가? 아니면 윤석열 예. 정부의 교육 철학이 정말 수십 년 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건가? 라는 극심한 의문이 드는 이 예. 후보자 인선이었고 그러면은 간단히 거기서 시장주의적 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시를 들어본다면 뭐? 예를 들면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도 일으키고 과거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슨 친인척 관계에 뭐 문제도 되고 등등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리고 우리 그 교육 정책이 굉장히 많이 이 어떤 특별한 계층에 뭔가 약간 집중되는 오히려 계층의 그런 어떤 분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이다라는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던 사안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정말 이 인성 차원에서의 전인적인 교육들을 위해서 이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한 고민들을 교육계 내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던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 안아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 정책에 문제 의식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냐를 고민하는 인선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과거로 회귀하는 인선은 정말로 인재풀이 부족, 진짜 사람이 없구나. 라는 뭐 어떤 평가밖에 못 가져오는 거죠. 예.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 아마 이조 장관 후보자께서 좀 반영하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교육부 장관이 세 번째 지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당에서는 좀 안정적인 분을 좀 적임자로 골랐던 것 같고요. 이조 장관 내정자는 후보자는 교육 MB 정권 때 말씀하신 대로 차관, 장관, 뭐 교육문화 수석까지 두루 역임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좀 호불호는 있지만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거든요. 뭐 말씀하신 대로 자율형 사립고 도입이라든지 학업 성취도 평가라든지 아니면 또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서 어떤 지금 전반적으로 대학을 규제하는 거에서 좀 자율성을 도입해서 대학의 어떤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금 자율형 사립고나 그리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이 결과를 공개하고 이제 전수 실시하는 정책 이런 평가가 엇갈리기도 하지만 등록금 정책 관련해서 뭐 족적을 남겼다 그리고 대학 구조 조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런 평가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국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